안녕하십니까. 부부 폰 더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최근에 뇌과학이 계속 발달되고 있는데요. 자, 알면 알수록 신기한 인간의 뇌의 기능을 보게 되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인간의 뇌는 똑같은 것을 무지하게 싫어한다는 거죠. 검세 실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겉으로 열망했던 것들을 막상 얻고 나면 뭐 그렇게까지 리얼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죠. 한두 달이면 시들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죽하면 결혼도 흔히 문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한 달만 행복하다는 거죠. 미룰 단계. 자,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을 미국의 긍정심리학자인 류보머스키 교수는요, 쾌락 적응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나면 기껏 한두 달이면 다 정리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 현상은 여성들보다는 남자들이 훨씬 더 큽니다. 잘 보시면요,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주체는 남자들이지 여자들 쪽은 아닙니다. 여성들 쪽에서는 굴러만 가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굴러다니는 모든 자동차의 모델 다 알고 있고요, 신차가 뭔지 딱 보아도 저게 몇 년도 나온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새 것을 갖고 싶은 욕망들이 늘 차게 되어 있죠. 물론 그게 이제 본능에 가까운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습성들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양귀비도 3년만 데리고 살면 지겨워서 못 산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겨움을 넘어서 늘 새롭고 신선하고 아주 짜릿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은 창조의 주체가 될 때입니다. 이 창조라는 말이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문조사에서 행복한 직업이 뭐냐는 그 조사였는데 1위가 예술가였습니다. 물론 이 예술가라는 개념 속에는 지질이 가난한 이 문제, 절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예술가라는 그 전제를 두었을 때 말이죠. 네, 심각한 우울증까지 간 여성분이 상담을 왔습니다. 아주 얌전하고 수도분하고 차분한 분이었고요. 말도 얼마나 조곤조곤하고 침착하게 하는지, 이런 분이 왜 우울증 걸렸을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자, 새 아이를 두었는데 막내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막내가 태어난 이후에 이 여인은 계속 그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정말 이제 탈진 정도까지 가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남편도 또 위로 그 누나들 둘도 워낙 잘 돌봐주고 가족이 서로 돕는 좋은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워낙 그 아이를 직접 돌보는 당사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 힘겨운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자, 아이는 아이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왠지 모를 이 급작스러운 분노가 터질 때는 이 분노의 또 대상이 남편이 되고 참 괜찮은 두 딸들이 될 때는 그 이율적인 모습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겨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상담을 오는 그날도 남편과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만약에 막내 아드님이 우리가 지극히 정상 레벨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아이들 어느 정도 잘 이제 보통의 가정처럼 잘 지내고 있다면,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대뜸 고전무용을 배운다고 말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했는데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중지했던 거였고요. 언젠가 늘 머릿속에는 결혼하고 난 후에 아이들 어느 정도 키우면 나는 꼭 그걸 다시 하겠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중증 막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언감생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나 저는, 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고전무용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다시 되돌려 주었지요. 자, 그래서 우울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나로서는 한계에 부딪혔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조차도 도리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 저하고 같이 앉아서 찾아내는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 집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정도였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데 아침에 차를 태워서 등교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그 낮 시간 일부 시간 동안은 자유 시간을 얻기도 하는데 오후 서너 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집에 도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꼼짝없이 항상 집에를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자, 아이들도 커서 이제 외출도 하게 돼 있고 집에 금방금방 못 들어오니까 아이를 돌볼 대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찾은 결과물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돌보미를 고용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아주 이제 마음이 넉넉하고 참 착한 분을 선정을 했고 이틀을 고용을 하고 그분께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로. 자, 그때 남편은요, 흔쾌히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또 그 정도 지출이 되어도 그 집 가정에는 문제가 될 정도도 전혀 아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서 돌려보냈는데요. 몇 개월 뒤에 그녀로부터 티켓 한 장과 부탁의 말이 왔습니다. 자기가 무용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 또 옛날에 했던 적이 있어서 금세 능력이 아주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그 무용팀에 어떤 소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 소속된 팀에서 연말 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 자선 공연이었는데 그리고 그날 사진을 찍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으면 공연할 때 막 플래시를 터뜨리고 실례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뒤에서 망원 렌즈로 좀 조용하게 잘 담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 사진을 찍는 내내 그녀의 아주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진짜 아주 환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아마 선녀의 모습을 다시 찾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창조의 행위, 즉 춤을 추는 행위가 그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창조의 행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잘 살펴보면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할 때 그네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이유는요. 그들만의 제네시스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콤하죠. 이기적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좋게 만들까? 이 타적인 궁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득 찰 때 그 방법은 대부분 다 창의적입니다. 구태여연한 방식도 아니고 알만한 것들도 아니고 어쨌든 서프라이즈를 유발하고 아주 놀라고 기뻐할 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궁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누구나 다 창조자가 된다는 뜻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관계가 시들해졌다는 말은 창조의 행위가 사라졌다는 말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가끔 부부는 로맨틱한 여행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쓰죠. 외부로 나가는 그 낯선 환경에서 공동의 목표도 만들어지게 돼 있고 환경 자체가 달라짐으로써 그 상황에서 서로의 어떤 신선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 가운데 심각한 우울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분, 늘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힘들다면 그래서 우울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 나만의 제네시스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